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사회의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 11월 3일 발표한 성명서를 전제하고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명서의 제목은 국민은 이재명 정권의 대미 관세 투자 협상을 신뢰할 수 없다. 대기업의 탈한국 현상이 가속화되면 일본형 장기경제 침체, 즉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 전체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10월 29일 경주 한미 양자 회담 직후 한미 양국이 발표한 관세 인하 및 대미 투자 합의는 그 규모와 내용 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회담 직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경주국제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양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금액 중에서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 투자는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에 1,500억 달러가 투입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언론이 발표한 내용은 한국 정부의 설명과 크게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자신의 SNS 트루쇼스를 통해서 한국과 위대한 합의를 했다라며 한국의 자동차 및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협상은 미국 제조업 재건의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의 폭스 비즈니스는 10월 28일 한국이 미국에 6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보도하며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에 한국이 대규모 투자와 제조업 이전으로 대응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같은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9,500억 달러 규모 딜을 했다라고도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명백히 차이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도 공식 문서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8월 26일 브리핑에서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회담이 잘 진행되었다라고 밝혔지만은 거짓말로 드러났었죠. 실제로는 한미 간 어떤 구체적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 이번 합의의 경위와 진정성에서도 큰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국제협상에 임하는 이재명 정권의 무능함과 반기업적 경제기조에 있습니다. 정부는 전략 없이 정치 이벤트에만 치중하며 실질적 경제 이익보다 정치적 성과 홍보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대기업들은 한국을 떠나 미국을 향한 투자 전략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산업의 공동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장기간의 치명적인 경기 침체가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8일 플로리다 웨스트 판비치에서 열린 트럼프 골프 회동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 LG, 하나 등 5대 그룹 총수들이 참석했습니다. 이후 각 기업은 미국 내 투자 확대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 공장 2단계 라인에 2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고 SK온은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을 70억 달러 규모로 증설한다. 또 현대자동차 그룹은 브라이언 카운티 전기차 공장 투자를 85억 달러로 늘렸으며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시간 공장 투자액을 80억 달러로 정액했습니다. 하나그룹 역시 조지아주 달튼에 25억 달러 규모의 태양광 모듈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이들 5대 그룹의 누적 대미 투자액은 2021년 이후 약 460억 달러이며 이번 협의 이후 추가 약속분을 포함하면 6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처럼 국내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로 미국에 투자하는 근본 원인은 이재명 정권의 반기업 좌파 정책 기조에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노란봉투법입니다. 이 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기업의 경영권을 약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 형사처벌 조항으로 인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이에 따라 기업 경영자 다수가 신규 고용과 설비 확충을 포기하고 있다. 여기에 법인세 인상론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정책, 반도체 에너지 산업 규제 강화 등이 겹치면서 국내 산업 경쟁력은 급속히 약화했다. 한국의 GDP 대비 총자본 형성률은 OECD 평균보다 낮아지고 있다. 한국산업연구원 즉 케이트는 이러한 해외 이전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 향후 3년 내 약 45만 명의 직접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내세운 일자리 100만 개 창출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권은 70년대 이후 한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며 정부 주도의 비효율적인 정치경제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상징적 사례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해서 청년 일자리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다. 3,500억 달러와 6천억 달러라는 숫자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세대가 짊어질 부채이자 산업 기반을 약화하는 경제적 족쇄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미 양자회담의 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와 함께 재정적 책임과 산업적 위험을 자세히 검증해야 한다. 반기업적 정치 프레임과 이재명식 불투명한 외교는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훼손할 뿐이다. 경제는 이념이 아니라 엄중한 현실이다. 기업을 적으로 돌리고 시장의 활력을 억누르는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정교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이전 정권에서 약 1,500억 달러 수준이던 대미 투자 협의가 3,500억 달러로 정액된 경위를 국민에게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둘째, 이재명 정권과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반기업 정책을 즉각 처리하고 대기업은 무분별한 생산기지의 미국 이전을 자제해야 한다. 셋째, 언론은 이재명 정권의 외교 성과를 찬양만 하지 말고 국민에게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미국 측 주장대로라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장기 경제 침체가 한국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조기 정권 교체를 통해서 정상적인 정부가 현재의 불투명한 대미관세 협상을 백지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2025년 11월 3일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의 성명서였습니다. 저는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의 성명서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합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8월 26일 브리핑에서 한미 간세 협상이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회담이 잘 진행되었다고 발표했는데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 발표가 이렇게 거짓말로 드러난 것은 역대 정부에서 처음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국민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정된 간세협상 발표 내용도 신빙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 간세 협상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밝히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할 곳이 있으면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대통령실 브리핑이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무리하게 폐지하고 방송을 장악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